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선임 과정에서부터 마치 자신이 한국 축구를 위해 희생을 한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내뱉으며 K리그와 울산을 개무시하고 국대로 떠나버린 홍명보 감독. 대한축구협회의 끊이질 않는 상식 밖의 일처리로 인해 분노에 가득 찬 한국 축구 팬들. 과연 홍명보가 얼마나 대단한 축구를 보여줄지 제대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팔레스타인과 홈에서 0대0, 오만 원정에서는 3대1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안타깝지만 홍명보 감독의 두 번째 대표팀 감독 생활 또한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핵심 3가지로 짧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명보 감독의 울산 시절 축구 스타일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압도적인 선수단 스쿼드를 바탕으로 팀 밸런스를 유지해가며 보수적인 운영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매니저형 감독입니다. 비유하자면 큰 틀에서의 전략에 몰빵하고 세부적인 전술 부분은 이렇다 할 색깔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임 후 첫 경기부터 답답했던 팔레스타인과 홈 경기 역시 보수적인 퍼즐 맞추기식 선발 라인업을 선택했는데요. 특히 손흥민, 주민규, 이강인을 포드 지네바가 두고 그냥 개인 기량으로 뚫어보라는 식의 경기 운영은 클린스만 축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 준비된 패턴이 막히더라도 주구장창 비슷한 패턴을 이어가며 선수 교체만 이루어져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울산에서는 되는데 왜 국대에서는 안 통할까요?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호가 말레이시아와 비기고 요르단에게 유효 슈팅 연계로 잡혀 탈락하는 등 이제는 아시아 레벨에서조차 무색무취 무전술 축구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배워 알고 있죠. 또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물론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세계 무대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도전자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팀의 중심인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황희찬과 함께 치고 올라오는 엄지성, 배준호, 양민혁, 홍현석, 이동경 등 다양한 재능을 보유한 선수들을 데리고 홍명보 감독은 과연 자신만의 기준과 색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 레벨에 맞설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냐에는 큰 물음표만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똑같은 전략, 애매하고 어설픈 운영으로 월드컵에서 두드려 맞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맥축구, 홍명보 감독을 따라다니는 꼬리표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실패 당시 논란을 빚었던 홍 감독의 인맥축구, 즉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수적인 선수 선발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울산 HD의 감독직을 지낼 당시에도 2012 런던 올림픽,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지도했던 김영권, 김기희, 황석호, 김민우까지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을 팀에 합류시켰고, 현재 대표팀에도 무려 10명의 선수들이 현재 울산 혹은 울산을 거쳐갔던 선수들이죠. 홍명보 감독은 그만큼 선수를 보는 안목의 폭이 좁고 보수적이라는 소린데요. 센터 포워드와 양풀백과 같은 특정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선수풀은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넓고 두터워졌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혹은 그 이후를 위해서 이제 세대 교체는 필연적입니다. 선수단 퀄리티로 봤을 때 대표팀은 황금 세대를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팔레스타인전 선발 라인업의 평균 연령이 29.7세인 걸로 보아 홍 감독은 아직도 그 틀을 깨부시지 못했고 세대 교체 작업을 실행할 만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아 솔직히 매우 암담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걷어 차버렸습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는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있어야 그 존재 가치가 커지면서 팬과 선수 서로 힘을 얻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축구가 마치 본인들의 소유인 것 마냥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진 채로 운영하며 점점 헤어나오기 힘든 늪으로 한국 축구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미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에 발생한 이슈들을 바로 들여다보면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빗발치는 야유와 비판 플래카드들이 쏟아지며 선수들은 그 속에서 경기를 뛰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개판 분위기가 고스란히 경기장에 녹아들면서 결국 김민재 선수와 붉은 악마와의 마찰이 생겼고 선수들의 컨디션 또한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팔레스타인과 0대0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바닥난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플랜을 짜고 게임 플랜을 연구한다고 해서 또 아주 만약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럴 일도 없다고 볼 뿐더러 현재 한국 축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버티고 있는 존재들, 수많은 트러블의 근본이 되는 그들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마무리하면서 대한체육회장 3선과 대한축구협회장 4선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썩어버린 고인물들이 폭주하는 판에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및 IOC 선수위원이 대한체육회장직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내년 1월에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 그리고 문체부의 지속적인 축구협회 감사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정몽규 회장의 앞날을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앞으로도 K리그와 국가대표 컨텐츠를 함께 즐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